제가 이 책을 얼마 전에 읽어보았는데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김재우 선생님이 외국에 한 번도 살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현지에서 되게 자주 쓰이는 표현들이 많았거든요. 정말 현지인이 아니고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네이티브 영어 회화라는 말에 정말 걸맞은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언어는 그 언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게 재밌다라고 느껴진다든지 어떠한 확실한 이유, 내가 성장하고 조금 느는 게 보여야지 계속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록 그것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TV나 미드를 봤을 때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이러면 맞습니다. 그때부터 되게 재미있어서 더 파고들게 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자주 쓰이는 단어들, 표현들부터 먼저 외워놓으면 맞아요. 그거에서 더 심화하고 더 응용을 하고 하면서 더 나의 영어 실력을 늘려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데이 한 20까지 했는데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이게 들리고 이런 빈도수가 조금씩 늘어나야 체감적으로 프로그레스를 느끼고 그래야 학습을 이어갈 수 있지. 빈도수가 현저하게 낮은데 표현 자체로만 되게 가치 있는 표현 이런 것들은 걸릴 확률이 적잖아요. 내가 공부하는데 안 걸려. 1년 후에 걸려. 그 중간에 포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 자리가 뭐 내 자화자찬, 책 좋죠? 이런 얘기로 비칠까봐 걱정돼도 요즘 뭐 키보드 워리어도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광고가 있었어요. 건강식품 광고 중에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제 심정이 이제 사실 그거가 제일 잘 표현해 주는 거고 정통 잉글리시 스피킹 컨트리 안 나가고도 어느 만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들리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겠다. 뭐 저도 국내파인데 제가 10문장 내뱉으면은 뭐 10문장 모두 네이티브스럽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문제지만 최대한 좀 이제 그런 거를 위해서 이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좀 직진 인생을 살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원래 집중력은 좀 있어요. 머리가 나쁜데 약간 옛날 사람의 기질이 있어.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옆에 게 안 보이고. 이제 그런 어떤 거를 많이 인내하고 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이번 책도 나오고 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애둘러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이 평가를 해주시는 게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트렌디한 표현들이라거나 시류에 편승하거나 지금만 써먹고 사라지는 표현들이 아니고 계속 과거부터 써왔고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쓰여질 그런 맞습니다. 표현들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외국인이 써도 너 영어 못하는데 이 표현만 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되게 담백한 책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좋은 점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와 그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구동사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시잖아요, 앞에서. 네, 그런 점이 나는 내가 만약에 이 단어만 주구장창 쓰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 단어 말고 이 구동사를 써볼 수 있겠다라고 독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고 뭐 plan on 같은 거 plan on ing. 뭐 think of 같은 거라든지 그런 전치사가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완전히 의미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담아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하다못해 저는 workout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월카웃도 정말 많이 쓰는 그러니까 표현이죠. 그게 뭐 운동하다 월카웃이 아니라 진짜 스케줄 한번 조정해보자. Maybe we could work it out when we meet next week.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거의 한국 사람들이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있는 걸 조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조율해보자 하면은 영어로 뭐를 떠올릴까 한국 학생들은. Let's talk about it. Cooperate이라든지. 이야, 그건 너무 심하다. 아닌가요? 그렇게는 아닐 거야 아마. cooperate 너무 어려운 단어인가요? 조율하다. 어렵다기보다 협조하다라는 그런 거죠. 식으로 조율은. 인지가 돼 있어서 그 단어는 안 할 것 같고 네. coordinate는 어때요? coordinate. 그런 단어를 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런 모든 게 복잡하니까
we can talk about the schedule. 이 정도? Discuss. 그리고 저 영어 관찰일기에도 이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참 인상적이고 내 걸로 만들고 싶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제에 너무 해박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I can go on for hours. 몇 시간이고 떠들 수 있다 이걸 go on을 쓰는 걸 보고 전 정말 난 반드시 구동사를 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동사 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써보고 이렇게 그래도 국내에서 공부해도 좀 자연스럽게 영어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구동사 덕이 컸던 것 같아요. 그냥 go on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go on 같은 경우는 뭐 I can go on and on and on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약간 재미있게 비틀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많은 것 같아서 구동사를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뭔가 내 영어 회화의 약간 다채로움이랄까? 내가 구사할 수 있는 어떤 회화의 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네요. 저는 이 책에서 이제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경험이 좀 있어요. 이런 것도 처음 본다라고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뭐 반토막 나고 뭐 식당에 뭐 손님도 없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고 또 홍수가 나거나 뭐 하여튼 뭐가 하여튼 됐거나 뭐 이럴 때 이런 건 또 살다 처음 본다 할 때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잖아요, 들을 때. 근데 그 영화가 저희들에게는 몹시 어려운 영화거든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심지어 저는 그래서 어쩌면 기본적인 영어가 잘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디어 영어를 접하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미디어 영어는 팬시한 보캐블러리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메타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비유적인 거. 근데 아직 회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익혔을 때 나중에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바로잡기 매우 힘들어져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 학생들 중에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처음이다를 가볍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this is unprecedented, uncharted territory 이런 말을 이제 이카노미스트 읽어버린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그것이 어울리는 장소와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유엔 연설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어울릴 수도 있는 것이고 통상적인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어의 그 레지스터, 사용력을 되게 잘 지켜가면서 상황과 때와 장소에 맞게 이렇게 부드럽게 소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저도 오랜 세월 안 됐어요. 저도 국내파고 아무리 통번역사라고 하지만 누구 말말 따나 국내파면은 외국에서 오래 거주 안 했으면 부자연스러운 영어를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 간격을 메우는 것들, 그 제가 개인적으로 걸어왔던 거를 학습자들에게 이식시켜주는 거예요. 이 책은. 그거를 시간을 1000분의 1로 단축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어마어마하게 이 책을 셀링하게 들리잖아요. 이거가 진심이라는 거를 뭐 물론 오해하시는 분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세계는 다양하니까.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둘러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잖아요. 근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앞으로 좀 그런 책을 많이 쓰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신 박사님 요즘 뭐 많이 얘기하시면 내년에 구동사 책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구동사를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구동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쓸 때 소통이 수월해지더라. 이런 관점에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최근에 가서 이제 다양한 영어 회화 책들을 훑어봤는데 정말로 책들이 많더라고요. 뭐 얇은 책부터 두꺼운 책까지 정말 많았고 원어민이 직접 쓴 책들도 있었고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뭐 한두 권을 선택을 해서 그 책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 있는 문장들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많은 책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다 볼 수는 없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도 늘지 않을 테고 그렇게 얇게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후보를 선정을 하고 거기서 책 한두 권을 골라서 깊게 파고 들어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책 공부를 했을 때 다른 여타 교재들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단어 하나, 이 문장 하나만 완벽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다른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을 써야 하는지 그거를 정당화해 주시는 그런 설명도 앞에 써주시고 그리고 응용 학습도 많고 이거를 실생활에 적용을 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실제 대화 예시도 나와 있고 뭐 유튜브라든지 뭐 실제 이메일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 표현이 정말로 그대로 단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는 거를 이제 직접 인용을 하셔가지고 아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쓰는구나라는 거를 직접 독자들이 보는 그런 또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영어 문장 100개지만 영어 문장 100개 이상의 풍성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되게 깨알처럼 많이 적혀 있어요. 뭐 예시도 그렇고 단어 설명이라든지 이 문장 자체에 나와 있는 단어가 아니고 뭐 비슷한 표현이라든지 그래서 책이 100문장이지만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두꺼워요. 보시면은 한 3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인데 또 폰트도 작고 설명도 빼곡하게 들어있어서 초보부터 중급자 분들까지 다 두루두루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외워서 100군데 쓸 수 있는 걸 공부하는 것이 더 가성비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좋은 것이죠.